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쭌삼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자, 라틴 아메리카 독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촌 대체 라틴 아메리카는 뭐고 남아메리카는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아메리카 대륙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요 위쪽이 미국이랑 뭐 캐나다, 밑에 멕시코 이렇게 있는 북아메리카가 되고요. 요 밑에를 우리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온두라스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 남아메리카가 되겠죠. 보통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를 북아메리카라고 부르고 밑에를 남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 여기 중간 사이에 보면은 파나마라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파나마라는 나라에 파나마 해협이 있는데, 이 파나마 해협을 경계로 해서 지리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얘네들을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은 여기 위아에서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 여기가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의 국경선이냐면 미국, 멕시코 국경선으로 나누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문화가 좀 틀려요.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많이 틀려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문학적 경계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인문학적 경계선으로 부를 때 위에는 앵글로색슨족이 산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고요. 밑에는 라틴족이 산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멕시코까지 해서 그 밑에 라틴 아메리카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누가 주도했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독립 주도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리올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크리올이라고 부르는 교과서도 있고요. 몇몇 교과서에서는 얘네들을 크리오요라고 부르는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들 따라 살짝 명칭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애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살고 있기는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라틴 아메리카는 거의 대부분 누구 식민지였냐면은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식민지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아니라 에스파냐인은 에스파냐인인데 여기서 태어난 에스파냐인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식민지 태생의 진민지는 누구야? 식민지 태생의 에스파냐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재미교포 2세, 3세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건데, 얘네도 에스파냐인이다 보니까 본국에서도 얘네들을 뭐 아예 안 챙기는 건 아니지만 이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는 조금 특권 계층이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특권 계층이냐? 일단 봤더니 대토지 소유 가능합니다. 노예에 부려가지고 돈 엄청 벌어먹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식민지 지배에 협조를 해요. 약간 현장에 있는 중간관리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얘네들이 독립을 하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얘네들이 느끼게 된 한계입니다. 얘네들 한 번씩 본국의 에스파냐에서 가가지고 조금 지내다 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면은 약간 어떤 취급을 받냐면요, 못 올 거 온 애들 마냥 본국 애들이 얘네들을 엄청 갈궈요. 그래서 본국에서 차별이 엄청 심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른바 같은 에스파냐인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또 문제는 식민지에서나 얘네들이 떵떵거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옛날 친일파들처럼 협조를 하는 거지, 협조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정치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냥 무늬만 일종의 무슨 세력? 지배 세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얘네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 에스파냐인이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불만은 있었겠다. 그죠? 그러면 어떤 독립들의 배경이 있었는지, 이런 그 어떤 배경으로 크리올들이 독립을 주도했는지 독립의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 이 라틴 아메리카는요. 독립 배경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요 단원 신경 써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라틴 아메리카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 위에는 이제 북아메리카가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주로 지배하는 건 어느 나라다? 에스파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를 두고 이제 뭐 에스파냐도 있고 뭐 포르투갈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 통틀그려서 유럽 본국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본국들이 식민지를 경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해요. 자신들의 무슨적 이유, 경제적 이유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럼 얘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독립을 한다는 이야기는 관리가 된다,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관리가 안 되냐? 유럽 전역에 전쟁이 터집니다. 유럽 전역에 전쟁이 터지면서 얘네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지배력이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유럽 역사 배우면서 전 유럽이 다 뒤집어질 정도로 전쟁하고 다닌 사람 딱 한 사람 배웠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빈체제까지 만들어졌죠. 누군지 짐작합니까? 그렇죠.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유럽 정체가 나폴레옹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오랜만에 듣죠? 나폴레옹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전 유럽이 뭐다? 혼란의 상황이에요. 혼란의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식민지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왕따시켰던 나라가 하나가 있죠. 대륙 봉쇄령을 통해서. 그게 바로 어느 나라다? 영국인데, 영국은요, 나폴레옹 전쟁 터져서 이 혼란의 도가니가 된 게 사실 굉장히 꼬셨던 거예요. 왜 꼬셨냐?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시점을 보면은 얘네가 어디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미국 독립혁명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에 자극을 받았거든요, 얘네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 독립혁명이 그 독립에 얘네들이 감동을 받은 거고, 프랑스 혁명이 자기들 힘으로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으니까 이제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미국 독립혁명 과정을 보면요, 원래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죠. 심지어 독립전쟁 초반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우세였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나 유럽의 본국들이 지지를 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지 식민지 없어지도록 미국 도와줬던 나라들이 이제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이고 깨소금이겠어요. 그래서 영국은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요, 열렬하게 뭐를 해준다?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 니네 독립해야지, 니네도 자유를 찾아야지, 완전히 성인군자의 탈을 쓰고 라틴 아메리카 독립 지지에는 어마무지한 열렬한 박수를 보내요. 본국이 나폴레옹 전쟁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을 동안. 근데 영국의 속내는 뻔해요. 본국이 여기를 손을 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얘네를 먹을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눈치 깐 어디가? 위에 있던 미국이 아하, 저것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어디가 껄떡거리겠구나, 영국이 껄떡거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미국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게 바로 뭐다? 멀로 선언이 되는 거죠. 이 멀로 선언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일종의 뭐를 쳐준 거다? 필드를 쳐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멀로 선언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유럽 쪽에다, 미국이 유럽에다 던진 말이에요. 유럽이 위에건 밑에건 상관없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안 하면 미국도 유럽 간섭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니네 여기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뭐 떼라, 손 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단원에서 같이 공부해서 알겠지만 미국이 뭘로 선언을 할 때면 이미 무슨 전쟁까지 남북 전쟁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글자 그대로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이 여기에다가 뭐를 쳐주는 거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실드까지 쳐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실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영국은 지지해주지, 미국은 실드 쳐주지, 본국은 대혼란 상황이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총 네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여기 안에 식민지가 있던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나폴레옹 전쟁 한참 터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본국의 지배력이 어떻게 완전히 바닥을 친 상태에 영국은 지지를 해주고 미국의 멀로 선언에 의해서 이제 실드가 쳐진 상황에 안에 내부에서는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독립의 움직임이 스물스물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시험 문제에 정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 독립국들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느 나라 식민지 독립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요. 프랑스 식민지 독립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프랑스가 어디를 지배하고 있었냐면 IT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IT에서 찾아야 될 단어는 뭐냐면 최초입니다. 최초 노예 흑인 찾아야 돼요. 최초 흑인 노예. 뭐 찾아야 된다고? 최초 흑인 노예. 뭐 찾아야 된다고요? 최초 흑인 노예. 왜 그러냐면 이 IT가, 자, 라틴 아메리카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독립을 한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이 나라에서 최초로, 이 지역에서 최초 노예 혁명이 터졌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에서 흑인 대통령이 생기는데, 흑인 대통령이 뽑히는데 흑인 대통령 이름이 투썸 아닙니다. 투생 루베르 튀르라는 흑인 대통령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최초 흑인 노예 찾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흑인 노예, 요게 IT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식민 지배했던 나라는 IT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질 한번 볼게요. 이 브라질은 어느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포르투갈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식민지 이 독립을 주도를 했냐면요, 포르투갈 황태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대선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황태자가 왕자인데 포르투갈에 있었던 게 아니라 브라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갈라져 나와서 자기만의 나라를 세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나라가 바로 에스파냐인데 지금부터 에스파냐 식민지 다 보겠습니다. 얘네 외우는 게 제일 골치 아파요.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 한두 지역이 아니라서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 얘네들은 멕시코도 지대 신부들이었고 지네 식민지였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볼리비아. 그 여러분이 교과서에 라쿠카라차 노래 얘기 나오거든요. 라쿠카라차 노래 얘기 그거 지문에 나온 거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루, 칠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자, 멕시코는요 누가 독립시키냐면 따릅니다. 멕시코 이모, 어디 이모? 김다비 이모 말고, 둘째 이모 김다비 말고 무슨 이모? 멕시코 이모. 멕시코 뭐? 이모. 멕시코 뭐라고요? 이모. 여기 독립시킨 사람 이름이 이달고 모델로스 신부예요. 그래서 멕시코 독립은 누구라고 해라? 멕시코는 멕시코 이모.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 다음에 볼리비아, 비읍 세 개 나라 다 비읍 들어가죠.
베네수엘라, 콜롬비비비비비아, 그 다음에 볼리비비비비아, 다 비읍 들어간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독립을 이끈 사람 이름에는 비읍이 들어갑니다.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루루루루루루 치르레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전부 다 이 똑같이 무슨 글자 들어가죠? 리읒 들어가죠? 페루 치르레레 아르헨티나. 그래서 여기 독립시킨 사람들 이름은, 독립시킨 분 이름은 산 마르틴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요 단원을 오랫동안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외우는 시험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서술형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외워서 분류하는 시험이 거의 대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비읍 들어간 나라들은 시몬 볼리바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이쪽에 리을 들어가는 나라들은 전부 다 산 마르틴, 이렇게 찾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는 이모 신부, 요렇게 전부 다 에스파냐가 지배했던 거. 브라질은 오히려 자기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포르투갈 황태자. 프랑스는 IT를 독립시켰는데 찾을 말이 최초 흑인 노예 찾으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독립국까지 다 봤어요. 마지막 독립 이후 상황만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라틴 아메리카가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던 그 북아메리카 지역 원주민들을 우리가 대부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요. 편의상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인디오라고 불러요. 멕시코 이후부터, 그 밑에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일단은 라틴 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는 뭐냐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왜 인종이 다양하냐면 원래 살고 있던 인디오들에다가, 인디오들 좀 우리나라 아시아인들이랑 많이 닮았어요. 유럽 애들이 오다 보니까 백인들 있죠? 그 다음에 백인들이 오면서 흑인 노예까지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메스티소, 삼보, 물라토 뭐 혼혈 생기고 해가지고요, 인종이 엄청 많아요. 기본 깔리는 인종이 6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이미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진짜 안습인 게, 독립했으면 지네끼리 잘 살던가. 독립 이후 무슨 문제가 벌어지게 되냐면, 독립하자마자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독재자가 바로 나와요. 정치적으로는 독재자들이 다지치고 흔들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대지주인 카우디오들, 땅 많은 대지주인 카우디오들이 또 민중을 착취해요. 그 다음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데,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따위로 돌아가니까 독립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국 난리 날 동안 여기 실드 쳐줬던 미국이랑 지지 보내줬던 영국 있죠, 얘네들한테 다시 역지배 당해요. 심지어 몇몇 지역은 에스파냐 손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른바 독립을 하나 마나한 상황에 더 골 때리는 거는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악화가 되냐면, 악상황이라고 적을게요. 어떤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혁명 해가지고 돈 되는 거 팔잖아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요, 농업이 위주예요. 돈 안 되는 1차 산업 위주예요. 여기도 돈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시대 상황에서 무역의 구조를 봤을 때 공산품이 훨씬 더 값비싸게 팔려나가고 돈이 되는 사업들이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공업에 비해서 농업이 돈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불리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가 주로 어디하고
무역을 했냐면 라틴 아메리카들이 위에 있는 미국, 유럽이랑 주로 무역을 하는데 무역 구조가 아주 그냥 기똥찹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라틴 아메리카에 기본적인 자본을 투자하든지 아니면은 공업 제품을 수출해요. 교과서니까 좋게 자본이라고 적어놨지, 쉽게 말해서 이거 이 나라에다가 무슨 놀이 하는 거다? 돈놀이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자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파산시키려고 완전 작정을 한 거지. 그리고 더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는 얘네들한테 뭐를 파냐면요, 그냥 땅에서 나는 거를 팔아요. 땅 희벼 파가지고 나오는 뭐 원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품이라든지. 돈놀이하고 공업용품 팔러 온 사람한테 이런 거 팔아가지고 돈이 될까요? 이게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해요. 정치적으로 독립하자마자 독재자에다 대지주들이 민중 착취해가지고 가뜩이나 다지 식민지 거의 비슷한 무리에게 백을 하는 상황인데, 경제 상황까지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 자립마저 약화되게 돼요. 돈이라도 있으면 군대라도 키우죠. 그래서 사실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어떻게 보면요, 안습의 끝입니다. 얘네들 왜 독립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복습 한번 해보고요. 자, 우리 요 대단원의 마지막 내용이 제국주의 내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제국주의 단원은요,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요거 암기 끝내놓고요, 우리 친구들 그거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라틴 아메리카 독립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주도했던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크리올 또는 크리오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얘네들의 특징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에스파냐인들이고, 이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는 대토지도 소유하고 식민지 보조 업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지만 본국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은 데다가 이 안에서도 정치적 실권이 전혀 없는 계층이다. 그래서 불만이 쌓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독립 배경, 오지선다 문제나 서술형에도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무슨 선언? 미국의 멀로 선언이 있었죠. 유럽이 아메리카 전체에 간섭을 안 하면 미국도 유럽에 간섭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 내부에서는 나폴레옹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본국 지배력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내부에서도 바로 위에 있는 어느 나라의 독립, 미국의 독립과 시민의 자유를 획득했던 어느 나라 혁명,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미국 독립혁명 하는 과정에서 유럽들한테 거의 미국을 빼앗기다시피 했던 영국은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뭐를 보내고 있었다?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실제 독립국들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이제 IT 최초 흑인 노예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이고, 그 다음에 최초 노예혁명이며, 이 과정에서 무슨 대통령? 흑인 대통령인 투생 루베르튀르가 당선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은 자기 식민지 본국이죠. 어느 나라 황태자가 주도를 했다? 예, 포르투갈 황태자가 이 독립운동을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했고, 멕시코 아까 김다비 뭐 말고 이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달고 모델로스 신부가 주도했다고 얘기했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름 비읍 들어가는 사람 시몬 볼리바르. 교과서에 나오는 라쿠카라차 노래 그 안에 박스 안에 꼭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리을 들어간 사람 그렇지, 마로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독립을 했는데 오히려 무슨 자가 등장을 했죠? 도른자 말고 독재자가 등장을 했고, 대지주인 카우디오는 오히려 같은 민중들을 착취를 했고, 역으로 다시 미국, 영국, 에스파냐 식민지배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독립은 했는데 무슨 구조가 굉장히 불리하더라. 그쵸? 수출 구조가 너무나도 열악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미국, 유럽의 경제적으로 뭐가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미국, 유럽의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어버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남 좋은 일 시킨 건지 아니면 이걸 한 것만 못한만 일을 한 건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라틴 아메리카 독립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제
3학년 또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중간고사로 2단원을 칠지 기말고사로 2단원을 칠지는 우리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